자, 오늘은 5반 역사 부장들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이거 보십시다. 앞에서 내정에 대해서 했죠. 제목이 흥선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외정. 외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 서양이 통상 수교를 요구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거부한다. 그런 정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건 처음 보죠 또. 네. 화살표 있는 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서도 같이 외워야 돼. 순서 외우는 방법 이따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박해, 병인 박해라고도 합니다. 교과서에는 66년.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66년. 또 같은 병인이니까 66년. 그리고 신미양요는 1871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남영문묘 도굴 사건. 누가 도굴했을 것 같아? 무슨 르트? 오페르트가 도굴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제목이기도 하고 소제목이기도 하고. 흥선의 대외 정책 흐름. 처음에는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세도 정치하는 애들이 천주교를 되게 싫어했걸라? 이건 좀 뭐 듣고 몰라도 돼. 얘는 남인을 좀 이렇게 좋아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괜찮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경을 맞댔죠. 러시아가 교과서에 보면 연해주를 차지해서 우리나라가 서양 세력과 국경을 맞듭니다. 그래서 러시아 견제에 의해서 천주교의 종주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프랑스를 이용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교섭을 했어. 천주교 믿게 해줄 테니까 야 이거 러시아 좀 어떻게 맡게 좀 군대도 좀 그래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프랑스가 쌩깠습니다. 게다가 흥선이 쌩까니까 열받죠. 그리고 얘 지지 기반이 위정척사 계열인 것 도판에서 공부했죠. 네. 그래서 지지 기반인 위정척사 세력이 지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이 자기 지지 기반 얘기를 듣고 병인년에 박해를 합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미국 배가 평양에 무슨 강이 있죠? 대동강에 가서 미국 배인 미국 배가 평양의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뭔지는 자료 1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너럴 대위란 뜻이죠. 제너럴 셔먼호의 대장은 누구였을까? 셔먼이었겠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라 그래요. 미국. 근데 요걸 초기 개화파가 되는 나중에 초기 개화파가 되는 박규수가 진압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센 배를 어떻게 진압할 수 있었는지는 자료 1 읽기 자료 보면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6년에. 자, 그런 가운데 여기 프랑스 신부도 죽이걸라?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중국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양키놈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전쟁 이름을 양요. 흥선 때는 전쟁이 2번 있습니다. 프랑스와 싸운 병인 양요, 미국과 싸운 신미 양요 이렇게 있어요. 요 순서 헷갈리면 병신, 병인 양요 병, 신미 양요 신, 병신. 순서 헷갈리면 뭐라고? 병신. 네. 병인 박해를 구실로 왔지만 실제로는 통상을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통상 요구하려고 온 거야. 이것도 통상 요구하려고 왔고, 이것도 통상을 요구하려고 왔고, 이것도 통상 요구를 하려고 왔고. 구실은 뭐 제너럴 셔먼호 사건 구실 이런 거지만 신미 71년에 병인년요 66년이죠. 그런데 요 전쟁과 요 전쟁은 다릅니다. 병인양요는 서양 애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럼 도망가야지 하면서 어느 정도 맞다가 막 도망가요. 그래서 여기서 교과서도 읽어봤지만 정조가 만든 도서관 이름이 뭐죠? 규장각.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책들은 바깥으로 빼냈어. 강화도에다가. 그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당합니다. 도망가서 약탈당한 거야. 그런데 여기는 500명의 어제연 순국했어요. 순국이 뭔지 알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이 어지현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이 두 전투가 왜 이렇게 다를까? 여기서 서울 사람 들었다고? 세네? 도망갔어. 여기는 죽을 때까지 싸워. 이유는 바로 이 전투 사이에 있었던 남면 군묘 도굴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독일인 오페르트가 주도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의 아버지가 흥선이죠. 흥선의 아버지가 누구?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름이 남영군. 뭐라고? 남영군. 할아버지를 지금 뭘 하겠다고?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할아버지 묘를 파헤쳐 쳐먹으려고 그랬은 것. 왕의 할아버지 묘를 파헤쳐서 그걸 뜯어먹으려는 그런 무지막지한, 우리 조선시대 때 조상을 중요시하게 안 중요시하게? 중요시요. 엄청 중요시하게죠. 근데 왕의 할아버지 묘를 뜯어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서양놈이 일단 악마화가 됩니다. 이때는 서양놈이 온다고? 걔도 사람이니까 뭐 설마 죽이게 하겠어? 이때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리고 나서 이 전투를 이기고 나서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다르다. 우리는 두 번의 전쟁에서 다 이겼다. 그래서 화친을 배척하자고 자랑질을 하기 위한 비석을 여기저기 다 세웁니다. 71년에 바로 그 해 자랑질하려고. 자, 순서 보십시오. 병신 외워놨죠? 병인양요와 신명요가 있었다. 자, 봅시다. 병인양요와 신명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전투는 다르다. 중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신들 다 원인이 되는 건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난다. 이 전투 앞에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전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 있다. 그래서 이건 그때 막 장군이 순국할 때까지, 순국할 정도로까지 열심히 싸웠다. 남영군묘 도굴 사건 때문에 서양놈이 악마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서대로 전투의 원인들은 전부 다 원인이 되는 사건들은 그 전에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신나서 적합이 세웠다. 전투 둘 다 이기고 나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면 훨씬 더 저절로 잘 외워집니다. 다음, 흥선, 내정에 대한 평가. 전통체제 또는 봉건체제 강화를 위한 개혁이지 전제군주제타파, 지주제타파, 신분제타파, 반회세 등의 근대적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반봉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외정에 대한 평가. 자주적입니다. 외동이 쳐들었는데 싸워서 이겼죠. 하지만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어떤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반회세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강하죠. 자,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여기 보면 써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제일 마지막까지 시간 많이 걸리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활동은 제출형 검사 받고 나중에 해도 되고 모든 걸 타고 쪽지시험 치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짝수 쪽이니까 항상 뭐를 보죠? 이게 다 끝나면 쪽지시험 보죠. 어디에서 쪽지시험이 나온다? 4-5 쪽의 모든별 탐구 활동. 내용 정리 말고 4-6 쪽에 내용 정리 말고 모든별 탐구 활동에서 쪽지시험 7문제 나옵니다. 그죠? 이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개요만 짜고 모든 것 중에서 한 명이 희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